안녕하세요. 오늘은 80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 이어령 씨가 쓴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이어령 씨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은 이제 1960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을 다니던 어떤 분이 놓고 간 흙 속의 저 바람 속에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그 책을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후일에 이제 저희 서고에 있습니다만은 그 책의 그 의미가 한국인들의 생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풍습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느낀 대로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많은 히트를 쳤죠. 그 이후에도 이제 이어령 씨는 많은 책을 냈습니다. 1970년대는 신바람 문화, 1980년대는 벽을 넘어서, 1990년대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2000년대는 디지로그 선언과 창조학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매년마다 매 이제 한 10년 기구마다 이런 그것을 이제 키즈플레이를 내세워 가지고 책을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참 대단히 박식하시고 또 놀라울 정도로 이런 분이 이제 참 우리 한국의 지성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저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이렇게 느낍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그런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잡다하게 쌓인 상식과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생각으로 날아라. 창조의 무궁무한한 공간으로 솟구쳐 날아오는 13가지 생각의 제트 엔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3가지의 이제 생각을 이렇게 쭉 썼는데요. 그런 그 생각 속에서는 세계에서 이제 있었던 그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서 또 이야기를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목차의 첫째가 이제 흙과 디지털이 하나 되는 세상. 종소리처럼 생각이 울려왔으면 우물에 빠진 당나귀처럼, 네 번째는 뽀빠이와 낙타의 신화, 다섯 번째는 벽을 넘는 두 가지 방법, 여섯 번째는 세 마리의 쥐의 변신, 일곱 번째는 미키마우스의 신발, 여덟 번째는 만리장성과 로마 가도, 아홉 번째는 당신은 정말 거북선을 진정으로 아는가, 열 번째는 국물 문화의 포스트 모던적인 발상, 한 번째는 전통 물건에 담긴 한국인의 생각, 12번째는 김치 맛의 교환곡, 13번째는 선비 생각이 장사꾼과 만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하에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뭐 해석하는 것보다도 그 글을 쓰는 거 다는 하지 못하지만 중간중간에 몇 가지 빼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흙과 디지털이 하나가 되는 세상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그 한 이 접목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디오피아를 건국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디지털 세상이 도래했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겐 상대방의 문화나 그 인간의 마음을 읽는 소프트 콘텐츠에 관한 정보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보가 없으면 그 허탕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한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만은 후세인에 대한 그 공격을 했을 때 그런 일합니다. 그러나 핀포인트 공격이 가능한 최첨단 스마트탄이 가끔 바보짓을 할 때가 있다. 거울 후전 당시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궁에 침실을 폭격한 일이 있었는데, 스마트탄은 완벽하게 그 공격 목표를 갖다가 쳤습니다. 그런데 후세인은 죽지 않았죠.
왜냐하면 후세인은 당시에 거실에 자기의 거실에서 자지 않고 이제 이제 천막에서 잤기 때문에 그런 이 정확한 폭탄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가 미군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수한 이제 아무리 좋은 그러한 우리가 디지털 문화권에서 좋은 그러한 기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저게 우물에 빠진 당나귀처럼 그것은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우물에 빠졌으면 당나귀를 뒤집어서 어떻게 그걸 끄집어낼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뒤집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삶에는 거꾸로 된 거울 뒤 같은 세상이 있다. 슬픔이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가난이 풍요로 바꾸기도 한다. 사람들이 자신을 매장하기 위해 던진 비방과 모함과 굴욕을 털어버리면 오히려 자신이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영혼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바꿔서 이제 털어버리고 바꿔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면 속보다는 표면의 것을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다섯 번째 이제 별을 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벽을 넘는 두 가지 방법. 항상 우리가 이제 사실 광야에 우리 인간들이 처음 살 때는 이런 벽을 치지 않았잖아요. 그 공간 속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때가 살면서 이제 울타리를 치게 되고 벽을 치게 됐는데 그 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허공은 그림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이미 회화요 빛이요 구도이기 때문이다. 벽이 있기에 시야를 가리는 밋밋한 차폐막이 있기에 그림을 붙인다기보다는 뚫는다. 원시인의 동굴에 알타미라 같은 벽화가 발견되는 것은 바로 그 동굴을 뚫어 들판의 짐승, 숲속의 사슴들에게 나아가려고 한 것이다. 그림을 붙이는 순간 그만큼 벽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벽면이 차단되어 있는 이 벽면에 자기의 생각을 넣고 또 그것을 갖다가 그리는 것은 그 벽을 갖다 뛰어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키마우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쥐의 또 다른 변신 마우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항상 마우스를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의 발상에 의한 생각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좀 그 글을 읽어보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잘 알고 있는 미키 마우스이다. 월트 디즈니의 쥐야말로 세계를 강타한 1930년대 미국의 불황을 극복한 영웅이며 오늘날의 디즈니랜드라는 테마파크의 원조로 세계 도처에서 수십억 명의 그림을 명의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때 중국은 미키마우스의 캐릭터가 보이는 곳에 커다란 쥐덫을 놓아 미국의 자본주의를 경계했지만 그랬던 중국마저도 홍콩 디즈니랜드 개관 후에 디즈니랜드를 이렇게 건설 중이다 그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생각에 이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대한 것인데요. 기발한 발상으로서 그 전쟁을 갖다가 일본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첨단적인 그런 어떤 무기도 있었고 일본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북선을 이렇게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큰 해전에 크게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거북선은 실제론적인 입장에서 보지 않고 관계론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면 새로운 사실들, 진정한 이순신 장군의 이대함이 드러난다.
우리 문화 깊숙이 박혀 있는 상대성의 원리와 관계론적 사고의 틀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의 그 이 사고와 생각 속에 생각을 사고하는 것에는 깊은 그 면면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한국인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또 하나 11번째 이제 전통 물건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병풍 그림은 한쪽 떼어내면 독립된 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를 이어놓으면 전체 구성이 하나가 됨으로써 조화롭다. 즉 병풍의 공간은 하나이면서 전체인 것이다. 우리는 필요할 때 병풍을 거두듯이 집단이 되고 또 어느 경우에는 병풍을 두르듯이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소중히 지키는 그 미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풍 문화에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가방도 그렇습니다. 서양의 가방과 우리의 보자기. 가방은 넣을 물건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보자기는 그 싸는 물건의 부피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며 또 쌀 것이 있을 때는 존재하다가도 쌀 것이 없으면 하나의 평면으로 돌아가 사라져버린다. 가방과는 달리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과 도구가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 면을 갖다가 이렇게 글로 이렇게 옮겨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해력 씨는 대단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김치에 대한 것도 이렇게 써놨어요. 김치는 홀로 있는 음식도 독자적인 맛을 지닌 음식도 아니다. 밥이나 다른 음식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맛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갖는다. 그것은 밥맛인가 김치 맛인가? 이는 꼭 피리 소리가 입김의 소리인가 젖대의 소리인가 라고 묻는 것처럼 어리석다.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손등과 손바닥처럼 떼어낼 수 없는 일체형의 맛과 의미를 자아내는 것이 한국의 김치며 동시에 한국인이 추구한 삶의 철학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분리돼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이제 정치도 굉장히 이렇게 여야로 나눠서 첨예해지지 않습니까? 뭐 사상도 보면 첨예해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이라고는 하나거든요. 이 상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다가 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해를 하면은 별 탈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건 완벽히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느 땐가는 또한 이제 하나로 되는 그런 어떤 기치가 우리 한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날이 올 것이고 또 통일도 그렇게 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13번째 그 선비의 생각이 상과 장사하는 것과 만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이제 상술과 만났을 때 정말 뛰어난 것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혁명은 공과 상이 손을 잡아 성공을 거두었다면 정보혁명의 시대는 사와 상, 즉 지식과 정보가 하나 되어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전개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제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이제 공허하고 상이 서로 이제 손을 잡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관계였지만은 산업 이렇게 정보혁명 시대는 사상과 또 어떤 생각, 지식과 그 정보가 하나 될 때 이제 온전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지식, 정신, 문화 그리고 선비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경제 속에 어우러져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적인 선비 자본주의 나아가 사상 자본주의로 거듭 태어날 때 한국의 자본주의의 미래는 다시금 희망찬 항해를 계속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낼 힘과 지혜를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상 자본주의에 걸맞는 정신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하고 하는 것, 이 디지털 문화 속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문화 속에서는 사실 우리 한국인들이 엄청난 그런 그 발휘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그 정보 그걸 갖다가 융합을 시키게 된다고 하면 한국인의 미래는 굉장히 밝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제 성장도 그냥 된 건 아니죠. 일제시대 때를 거쳐오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한글을 몰랐는데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그 한글을 사랑방에서 가르치게 됐고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열정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데 아무리 좋은 정보가 들어와도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데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세계에서 정말 놀랄 정도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이제 그 나라들 중에서 경제를 성장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식이 부족하고 또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잘 갖춰진 그런 것이다라고 이어령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사서 이렇게 책 읽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포인트가 이렇게 한 12포인트 정도 이렇게 되고 줄 간격도 그냥 넣기 때문에 또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파가 들어있기 때문에 참 읽기 좋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이렇게 반전시키고 뒤집어 볼 수 있는 우리의 사고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많은 정보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